위험한 가게 1969 기형도 1. 그의 늦봄 아버지는 유리병 속에서 알약이 쏟아지듯 힘없이 쓰러지셨다. 여름 내내 그는 죽만 먹었다. 올해는 김장을 좀 덜 해도 되겠구나. 어머니는 난포불 아래서 수건을 쓰시면서 말했다. 이젠 그 얘긴 그만하세요, 어머니. 쌓아둔 이불에 등을 기댄 채 큰 누이가 소리질렀다. 그런데 올해는 무들마다 웬 바람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나는 공책을 덮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잠바 하나 사주세요. 스펀지마다 숭숭 구멍이 났어요. 그래도 올겨울은 넘길 수 있을 게다.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나으실 거고. 풍병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잖아요. 마늘을 까던 작은 누이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지만 어머니는 잠자코 이마 위로 흘러내리는 수건을 가만히 고쳐 매셨다. 2. 아버지, 그건 우리 닭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정성껏 돌보세요? 나는 사료를 한 줌 집어던지면서 가지를 먹어 시퍼레진 입술로 투정을 부렸다. 농장의 목책을 훌쩍 뛰어넘으며 아버지는 말했다. 너에게 모이를 주기 위해서야. 양계장 넘어뜬 달걀 노른자처럼 노랗게 골문 다리, 아버지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이리저리 흔들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팔목에 매달려 휘휘 휘파람을 달렸다. 내일은 펌프가에 꽃모종을 하자. 무슨 꽃을 보고 싶으냐? 꽃들은 금방 죽어요, 아버지. 너도 올 봄엔 벌써 10살이다. 어머니가 양푼 가득 칼국수를 퍼다무시며 말했다. 알아요, 나도. 이젠 병아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데 웬 칼국수에 이렇게 많이 고춧가루를 치셨을까? 3. 방죽에서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가을밤의 어둠 속에서 큰 누이는 냉이꽃처럼 가늘게 휘청거리며 걸어왔다. 이번 달은 공장에서 야근 수당까지 받았어. 초록색 추리닝 윗도리를 하나 사고 싶은데 요새 친구들이 많이 입고 출근해. 나는 오징어가 먹고 싶어. 그건 오래 씹을 수 있고 맛도 좋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었다. 누이의 도시락 가방 속에서 스푼이 자꾸만 음악 소리를 냈다. 추리닝이 문제겠니? 내년 봄엔 너도 야간 고등학교라도 가야 한다. 어머니, 콩나물에 물은 주셨어요? 콩나물보다 너희들이나 빨리 자라야지. 엎드려서 공부하다가 코를 풀면 언제나 검댕이가 묻어나왔다. 심지를 좀 잘라내. 타버린 심지는 그을음만 나니까. 작은 누이가 중얼거렸다. 아버지 좀 보세요. 어떤 약도 듣지 않았잖아요. 아프시기 전에도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고. 어머니가 누이의 뺨을 쳤다. 약값을 줄일 순 없다. 누이가 깎던 감자가 툭 떨어졌다. 실패하시고 나서 아버지는 3년 동안 낚시질만 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너희들을 건졌어. 이웃 농장에 가서 닭도 키우셨다. 땅도 한대기 장만하셨댔었다. 작은 누이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죽은 맨드라미처럼 빨간 내복이 스웨터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채소 씨앗 대신 알약을 뿌리고 계셨던 거예요. 4.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보면 무엇하겠느냐. 묵은 밭에서 작년에 캐다 만 감자 몇 알 줍는 격이지. 그것도 대개는 썩어 있단다. 아버지는 삽질을 멈추고 채마밭 속에 발목을 묻은 채 짧은 담배를 태우셨다. 올해는 뭘 심으시겠어요? 뿌리가 질기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심을 작정이다. 하늘에는 벌써 튀밥 같은 별들이 떴다.
어머니가 그만 씻으시래요. 다음 날 무엇을 보여주려고 나팔꽃들은 저렇게 오므라들어 잠을 잘까? 아버지는 흙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다. 봐라. 나는 이렇게 쉽게 뽑혀지는구나. 그러나 아버지, 더 좋은 땅에 당신을 옮겨 심으시려고 5. 선생님, 가정 방문은 가지 마세요. 저희 집은 너무 멀어요. 그래도 너는 반장인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요. 아버지 혼자. 낮에는요. 방과 후 긴 방죽을 따라 걸어오면서 나는 몇 번이나 책가방 속에 월말 고사 상장을 생각했다. 뚝방에는 페랭이 꽃이 무수히 피어 있었다. 모두 다 꽃씨들을 갖고 있다니 작은 씨앗들이 어떻게 큰 꽃이 될까? 나는 풀밭에 꽂혀서 잠을 잤다. 그날 밤 늦게 작은 누이가 돌아왔다. 아버진 좀 어떠시니? 누이의 몸에선 석유 냄새가 났다. 글쎄 자전거도 타지 않고 책가방을 든 채 백장을 돌리겠다는 말이냐? 창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바람에 불려 몇 그루 미루나무가 거대한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날 상장을 접어 개천의 종이배로 띄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6. 그해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렸다. 아버지, 여전히 말씀도 못하시고 굳은 혀. 어느 만큼 눈이 녹아야 흐르실는지 털실 뭉치를 감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나으신다. 언제가 봄이에요? 우리가 모두 낫는 날이 봄이에요? 그러나 썰매를 타다 보면 빙판 밑으로는 푸른 물이 흐르는 게 보였다. 얼음장 위에서도 종이가 다 탈 때까지 네모반듯한 불들은 꺼지지 않았다. 아주 추운 밤이면 나는 이불 속에서 해바라기 씨앗처럼 동그랗게 잠을 잤다. 어머니, 아주 큰 꽃을 보여드릴까요? 열매를 위해서 이파리 몇 개쯤은 스스로 부서뜨리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의 꽃 모종을요. 보세요, 어머니. 제일 긴 밤 뒤에 비로소 찾아오는 우리들의 환한 가게를. 봐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저 동지의 불빛, 불빛, 불빛.